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20살 때 삼겹살 집에서 서빙 알바를 했다. 가게는 아담했지만 숯불에 굽는 삼겹살 맛이 기가 막혀 저녁에는 늘 북새통을 이루는 식당이었다. 어느 날 아빠 정도 되는 중년 남성 2명이 나를 불렀다. 기본 안주로 나가는 국을 더 달라는 것이다. 양은 냄비를 들고 뒤를 돌았는데 그중 한 명이 내 엉덩이를 툭 쳤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눈빛이었다. 왜 나는 기분이 나쁘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부당한 일에 사장님의 눈치를 봤을까?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눈치를 보는 마음의 뿌리는 내가 어렸을 때 만들어졌다. 중학생 때 전라도 땅 시골에서 살 때다. 어느 날 늦잠을 자고 말았는데 학교 가는 내내 고함 같은 꾸지람을 들었다. 벼락 같은 꾸지람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는데 내 심장이 엄지 손톱만큼 작게 쪼그라들었다. 그 뒤론 크고 거친 남자 목소리를 들으면 나를 혼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행여나 늦잠을 자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하고 눈치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눈치를 보게 만든 가장 큰 사건은 내가 새엄마와 함께 살 때였다. 새엄마는 두 얼굴의 여자였다. 아빠가 집에 있는 오전에는 천사의 모습을 한 현모양처였다. 하지만 아빠가 가게에 나가는 밤에는 악마의 모습을 한 주정뱅이였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다. 그리고 온갖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여자의 기분이 어떨까 눈치를 보며 일어났다.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면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는 어리석게도 아빠가 또 이혼을 할까봐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지냈다. 눈치 보는 것이 일상이 되니 잠을 잘 때조차 편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항상 척추를 둥글게 말고 새우잠을 잤다. 뻣뻣한 어깨가 주는 신호, 내 몸이 신호를 주었다. 어깨 통증이 매일 지속되니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 정서적인 학대가 생활화되면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몸의 통증도 마찬가지다. 만성이 되면 그러려니 하게 된다. 딱딱하게 굳은 내 어깨가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내 마음과 꼭 닮아 있다. 나는 학창 시절부터 눈치를 보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다 보니 몸은 늘 움츠려져 있었다. 남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거북이처럼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내 몸을 위한 마음 챙김 첫 번째, 오래 외면해온 통증은 없는지 돌아보자. 지금 내가 가장 아픈 것은 어디일까? 이 정도는 누구나 아프다는 말로 지나가지 말고 왜 아플까 생각해본다. 내 몸의 통증을 바라보면 내 마음으로 연결이 된다. 이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치를 살펴보자.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 미움 받지 않기 위해, 칭찬이 고파서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눈치를 살펴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타인이 아닌 내 눈치부터 한번 살펴보자. 3.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 정도 일로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사실은 골마가고 있었을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자. 상처를 인지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시작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넌 여자라서 안 돼 하지마. 엄마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서 넌 안 돼 같은 말을 듣고 자라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내가 노력해서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면 그 회사는 별로 어렵지 않나 봐. 라며 나를 축하해 주기보다 냉소적인 환경이었다. 만약 엄마가 안 될 거라면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 꿈을 접었다면 나는 미련과 후회가 남았을 것이다. 회사를 그만둘 때도 결혼하고 그만두라. 안 그래도 나이도 찼는데 곧 꺾일 나이인데 지금 그만두면 몸값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한다.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를 잘 모른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놓아버리는 것 또한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의 잠재력과 가치를 모르는 주변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지 않고 이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내 몸을 위한 마음챙김 두 번째,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을 구분하자. 조언은 어디까지나 자존감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이나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는 말이 나의 자존감을 흔든 적은 없는지 살펴보자. 휘말리지 말고 상대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나를 깎아내리는 상대의 세상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 안에 있는 고귀한 자존감은 나만이 지키고 아껴줄 수 있다.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위로할 줄 안다. 유난히 기운이 없는 날, 혹은 내가 바라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다. 인생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휘둘려 나를 낮게 평가하지 말자.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불안할 때 살이 찐다고 한다. 내 몸무게는 불안의 크기와 정비례하면서 정직하게 늘어만 갔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 몸을 위한 마음챙김 세 번째, 불안에서 비롯된 욕망을 돌아보자.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먹는다면 이런 욕망의 부리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지인의 결혼식에 가서 나 홀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여러 상황에서 내 안에 도사리는 불안을 잘 살펴보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는 안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함이 나를 좀 먹는다. 나의 때를 기다려주자.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조차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으로 삼고 나를 다독여보자. 불안을 덮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려보자. 불안을 젖은 옷이라고 생각하자. 감추거나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꺼내놓자. 불안이 뽀송뽀송하게 말을 시간을 주자. 밖에서 위로를 찾는 일을 멈추다. 나는 우울할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외로움이 커져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도 이미 벅차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 서로 누가 더 힘든지 불행 배틀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내면의 대화법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왜 슬픈지, 왜 외로운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토록 우울한지 거울을 보고 대화했다. 내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내 이름을 부르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내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었다. 언뜻 보면 우스워 보이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 외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구멍이 났던 가슴은 이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위로로 채워지고 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서 귀를 열고 손을 내어준다. 내 몸을 위한 마음 챙김 네 번째, 잘 우는 것도 약이다. 혼자서
소리를 내어 퐁퐁 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서 도무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자.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메마른 가슴 속에는 분명 눈물이 한가득 찰랑대고 있을 것이다. 한바탕 쏟아내고 개운함을 느껴보자.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하자. 마음도 한 번에 좋아지지 않는다. 음악 듣기 걷기, 커피향 맡기 등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일상을 선물하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애인에게 하트,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보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에게 건네보자. 마음이 편안해짐을 경험할 것이다.